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실시간 뉴스 토픽을 봤더니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근 1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기록을 보니까 실업자 수가 무려 124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도 무려 8만 4천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실업자 수 실업률 역시 외환 위기가 있었던 2000년 이후 근 1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자 수 역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기준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실업률 역시 2000년 4월 이후 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쯤 되면 무능력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히 안타까운 소식은 만 15세에서 29세 사이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도 무려 11.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동월 기준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1600만 명을 진작에 넘어섰고요. 이것은 1년 전보다 무려 6만 7천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고 있다는 분들도 무려 197만 명으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 수치는 작년 대비 22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린 구직 단념자 역시 파악된 것만 48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 역시 전년 대비 2만 9천 명 이상, 약 3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타크래프트 무한맵 30회 처리에서 저글링을 찍어내는 것 마냥 출산율도 낮은 대한민국에서 1년마다 수십 개 사단 규모의 백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앙씨가 불가능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연일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 50년 이래 미국 경제는 실업률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적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국내 좌파 언론이나 웬만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유명인들이 얼마나 가볍게 트럼프를 욕했던가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소름이 끼친다는 걸 느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는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과 내용은 안 들어보고 피상적인 이미지만 보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즉 5살짜리 유치원생 수준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놓고 경제 관료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 잘하면서 공무원들이 큰 소리를 친다면 국민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미국 경제는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4월 달에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은 근 49년 이래 통계 작성 수치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적고 미국 안에 일자리는 많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2019년 1분기 GDP는 무려 3.2%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독보적인 경제 성장 수치이며 특히나 미국처럼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웬만한 개발도상국 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조차 졸업하기 전부터 회사나 공장에 예비 취업 계약이 걸려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들조차도 출소 직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미리 출소에 맞춰서 예비 취업 계약이 걸려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안에는 일자리가 풍족하다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 이 대조적인 두 나라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는 두 나라의 어떤 점이 달랐나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점은 정치인 지도부들의 마인드 그리고 근본적인 양국의 경제정책 기조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단 그러면서도 극단적으로 기업가들의 편익만 보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 경제성장의 혜택, 미국 일자리의 혜택은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혜택을 비롯해서 기업가들을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즉 사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행정부 최고위 관료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 효과는 지금 너무나도 눈이 부시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이지 바보 같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1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인건비의 폭등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이 폭망했고 중소기업들이 폭망했으며 중견기업들조차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세상이 지금 이미 와버렸습니다. 바보들만 이 문제점을 아직까지 외면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이죠. 2번, 무리한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원전 수출 산업이 박살나버렸고 원전 사업 전체도 주저앉아 버렸으며 발전 단가는 폭등했고 우파 정권 시절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소리까지 듣던 전력회사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순식간에 수천억 수조 원대의 적자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가격이 종전과 같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 단가는 올랐는데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전력요금을 잠시 예전과 똑같이 묶어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처, 고름이라는 것이죠. 어딘가에서는 그 적자분을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때려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그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혹은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3번, 반기업 정서와 부자 증오 심리입니다. 기업가와 기업들을 툭하면 나쁜 놈이라고 조져대기 바빴고 온갖 경제와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규제 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4번, 이렇게 기업가들과 사업 환경을 조져놓으면서 정부가 노조 활동까지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들이 바로 민노총이 만들어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사태가 이 지경인데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서민인데 대깨문인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경제가 나쁜 이유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전 정부가 9년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억울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씨는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을 모른다며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모두 돌팔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괘씸한 소리인 거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장관까지 해먹고 지금도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의 거두 행세를 하며 지식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게 우리나라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소리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새까맣게 모른 채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극우, 친일, 독재합잡이라며 매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명색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개막장의 정치판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태도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득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국을 망친 1차 책임자는 물론 무능한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능하고 역량 없는 사람들에게 분에 넘치는 권력을 손에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부디 그분들께서 양심이 있다면 찍지 않은 사람들, 억울한 다른 국민들에게 죄송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